안녕하세요. 와인 고전읽기입니다. 음모론에 우리 아이가 빠지지 않으려면 이런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음모론입니다. 지금 특히 10대, 20대 사이로 퍼지는 음모론과 확증 평양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고 사회 갈등으로 또 사회적 병폐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계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10대와 20대들 이 음모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교육이 해결할 문제다. 무슨 일만 터지면 교육하지만 우리 공교육이 그것을 해결할 역량이 되는지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음모론의 시대. 지금 특히 음모론이라는 게 100년 전, 200년 전 그리고 한 세기에 걸쳐서 아주 많은 역사 속에서 있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 진보 시대의 음모론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이죠.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 인터넷, SNS 이거 다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것이 지금 답은 아니죠. 왜요? 이것을 우리 아이를 못하게 한다 해도 친구가 그걸 보고 와서 학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하고 누가 이랬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학생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거기에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런 음모론을 컨텐츠화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사회 지식인 계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자, 교수, 뭐 검사 출신, 발산 출신, 뭐 아이들이 이제 되고 싶은 또 뭐 과학자 막 이런 사회 지도층이자 사회 소수 엘리트이자 지식인 계층 속에서 이런 음모들이 확산되고 유포되니까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 내가 닮고 싶은 인물이 내 롤모델이 하는 말이니까 나는 들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큰 비극입니다. 공론회장에서 이 음모론을 필터링하는 장치 자체가 없어요.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고 그게 지금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노출됐을 때 학생들이 또 그것을 자기가 기준을 갖고 걸릴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고전 읽기를 하잖아요. 그럼 고전 읽기를 하면 좋은 점이 고전은 거의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에 준하는 책이다. 지금 일어나는 한국 사회 문제, 역사적 문제 모든 것들이 이 고전 속에 총망라돼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죠. 그래서 이 특히 고전 문학은 하나를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복잡한 사연들이 있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 하면서 그것을 그 진실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많은 맥락적 상황들이 그 안에 달려있고 학생들이 거기 안에서 진실의 겹을 보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읽으면서 또 고전 여러 양서를 읽으면서 지금의 문제를 다시 사유해보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막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파시즘이나 뭐 이런 공포정치나 이런 문제들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읽으면 그 안에 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읽으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자꾸 숲을 보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독서가 고전 읽기입니다. 저희가 고전 읽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지금 음모론의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이 유예할 것, 판단을 중지할 것, 중립에 서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립은 또 중립이라는 말도 편향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지금 성급하게 내리지 마라. 어떤 것에 결정을 내리지 마라. 특히 우리 사회가 쓰고 있는 우파, 좌파, 극우, 극좌, 진보, 뭐 보수 이런 단어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채로 무분별하게 나는 우파야, 좌파야, 진보야, 보수야 이런 단어들을 전유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단어가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뭐가 우파고 뭐가 좌파인지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것을 결정한 적도 없어요. 다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우리 국가 안에서도 다르고 국내적으로도 다르고 또 다른 나라 안에서도 다르고 또 유럽과 또 미국과 이런 거 다 다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언어들, 그런 단어들, 그런 정치 용어들을 쓸 때 자신이 뭐 우파다 좌파다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결정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단어의 위험성을 제가 꼭 알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저는 사실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는 수치가 있고 GDP가 있고 뭐 진위계수가 있고 사회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랑 연동해서 이것이 약간 우파 정책, 좌파 정책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것도 사실 되게 섞여 있거든요. 지금으로서 저는 어쨌거나 경제는 팩트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파 좌파나 진보 보수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 한 번씩 예를 들어주지만 이외에 이것이 경제 개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문제, 역사적 문제가 이 안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단정지을 수 없다 얘기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되게 굉장히 신선해하면서 들어요. 자기가 그동안 알던 개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항상 팩트와 숫자와 통계를 보면서 그런 개념
개념들을 조금 학습하거나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은 늘 복잡합니다. 그 진실은 복잡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되게 간편한 지식, 간편한 진실, 그냥 딱 떨어지는 이야기, 이런 게 뭔가 더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맹목이나 편향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그런 간명하고 맹목적인 것에 이끌려서 광신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의 복잡성, 진실의 다면성, 다채로움을 찾고 보려는 노력, 사실 그건 사실 피곤한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알면은 편하죠. 사실 그게 우리 뇌에도 굉장히 피로도를 줄여주긴 하는데, 사실 사실과 진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고를 요합니다. 메타 인지를 요하고요. 그래서 진실의 복잡성을 계속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 이방인을 같이 읽었어요. 우리가 알베르 까미의 노벨문학상 작품인데요. 이방인을 읽고 메르소에 대해서 뭐라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굉장히 책을 잘 읽은 겁니다. 그 인물의 겹겹이 보는 거죠. 그 인물에게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속성이 있고, 거기에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자꾸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실의 복잡성에 다가서려는 노력입니다. 팩트를 체크해보고, 여러 번 재확인해보고, 또 메신저도 보고, 매체도 보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려는 노력이 우리의 지성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이 단어를 잘 고르고 어휘를 고르고 그 어휘를 통해 내 생각을 표현하려는 노력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누가 주입된 언어를 줘서 그 언어를 가지고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사고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결정하고 휘두르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어휘를 잘 고를 것,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 것, 그리고 진실의 복잡성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판단을 유예하고 중지할 것, 계속 결정 내리지 말 것, 언제든지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갈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가장 가능한 것은 책을 읽는 것이죠. 사실 짧은 영상, 짧은 글들, 이런 것보다는 긴 맥락을 갖고 긴 호흡으로 쓴 책만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두꺼운 책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나치 학살을 할 때 우생학을 사용했다. 그럼 진화론이 들어갔는데 다윈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쓸 때 절대 그것을 적자생존이나 우생학의 논리로 쓰지 않았는데 히틀러가 이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이 공부가 어떤 세상에 어떤 사회와 만날 때는 이 내가 해놓은 지식, 그리고 가치 중립적 그 지식이, 그 이론이 결국에 어떤 세상의 괴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세상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식인의 책무를 가르치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맥락적으로 사고하는 시대 인재가 될 것을 늘 이야기하고, 그 고전이 갖고 있는 현대성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저는 음모론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출구라고 보고요. 학생들이 계속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독려하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음모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책으로 침잠하고 아는 것이 힘이고 역사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훈련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당연히 고전 읽기에서 함께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하면서 저희 수업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